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은 서울에서 나고 자란 곳에 대한 자부심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첫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 남친 엄마가 복잡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내가 듣자 하니 본가가 지방 시골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네, 그렇긴 한데 아주 시골은 아닙니다. 우리 가족들은 전부 서울 출신이라 시골에서 어떻게 사는지 잘 몰라서 조금은 걱정이 되지 뭐예요. 아, 어떤 부분이 걱정이 된다는 말씀이신지요? 당장 상견례도 그렇고, 만약 결혼식을 하게 되더라도 결혼식 장소도 상의를 많이 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남친 엄마가 눈치를 보며 말을 꺼냈어요. 그 부분은 부모님과 잘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중하게 대답을 했지만 남친 엄마가 또다시 물었어요. 언젠가 TV에서 보니까 시골 사람들이 다 착한 것만 아니라고 하던데, 진짜 그런가요?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아니, 뉴스에서 보니까 터세 그런 게 엄청 심하다는 말을 하길래 궁금해서요. 우리는 시골에 살아본 적이 없어서 전혀 모르거든요. 진짜 그런 거예요? 라며 남친 엄마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제 행동을 살폈어요. 그 모습에 남친이 무심한 듯 말을 했고요. 엄마, 연준의 집이 지방이긴 해도 막 시골 그런 곳은 아니야. 거기다 연주 부모님은 그쪽에서 나름 잘 사는 편에 속하고. 잘 사는 것도 잘 사는 거 나름이지. 이런 서울이랑 그런 시골 동네랑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니? 엄마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방도 잘 사는 사람들은 서울 사람들이랑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살아. 그래봤자 지방이 지방이지. 어디 서울을 따라오긴 하겠어? 그건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우리보다 못 살거나 그렇지도 않다는 말인 거지. 그래봤자 촌동네지. 우리랑 비교가 되겠어? 남친 엄마가 버럭했는데 남친이 양미간을 찌푸리며 대답했어요. 사실 할아버지가 남기신 재산 없었음. 우리도 집불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었나? 넌 그런 얘기는 왜 꺼내고 난리야? 내가 못할 말 했어? 그동안 허구한 날 이사 다닌 거 생각하면 아직도 끔찍하거든. 그렇게 서울에 살 바에는 그냥 지방에서 조용히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예전 일이 떠오르는 것인지 남친이 긴 한숨을 토해내고 있었는데요.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라는 말도 있어. 그런 말이 괜히 있는 줄 알아? 남친 엄마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남친을 나무라며 제 눈치를 살폈어요. 남친 엄마가 마치 들으라는 듯이 저를 바라보며 다시 말을 이어갔거든요. 사실 서울 집값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뿐이니까 신경 쓰지 마요. 우리 시아버님이 남긴 재산이 꽤 돼서 얼마 전에 집도 하나 장만했고 차도 그랜저로 바꿨어요. 새 차라 옵션도 많고 얼마나 좋은지 모른답니다. 엄마, 차라고 해봤자 그냥 국산차로 하나 바꾼 건데 그게 뭐 대수라고 그래. 어머, 얘 좀 봐. 그게 왜 대수가 아니야. 차 가격이 얼마짜리인데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집만 해도 얼마나 비싼지 알기나 해? 나는 아직도 적응이 좀 안 돼.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돈이 없어서 내내 쩔쩔 매고 살았는데 할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집이랑 다 처분해서 좀 살만해진 거잖아? 뭔가 좀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는 그런 기분이라고 할까? 아무튼 좀 그래. 남친이 말을 쏟아내고 있었는데 남친 엄마가 남친에게 속삭였어요. 넌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예비 며느리 앞에서 그런 얘기는 뭐하러 하고 있어? 아, 그런가? 거기까진 생각을 못했네. 라며 남친이 저를 보며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뒤 들키지 말아야 할 뭔가를 들킨 모양으로 남친 엄마가 입을 꾹 다문 채 조용해졌습니다. 다음날 남친을 만나서 할아버지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지만 엄마에게 단단히 교육을 받은 모양인지 대답을 회피했어요. 자기야, 할아버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신 거야? 어? 그냥 뭐, 얘기하자면 좀 복잡해. 그리고 난 본가 사람들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서 말이야. 알았어. 난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것 뿐인데 신경 쓰게 했다면 미안해. 남친에게 사과까지 했고 남친도 그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상견례 날이 다가왔고 상견례 장소에 대해 의논을 했는데요. 남친이 얼굴에 미소를 가득 머금은 채 입을 열었습니다. 연주야, 상견례 장소 말이야. 상견례 장소 너네 본가 근처에서 하자고 하시는데 어때? 우리 본가 근처에서?
너도 알다시피 우리 부모님이 서울에서만 계셔서 그런지 시골 구경도 하고 그러고 싶은가 봐. 거기다 그 동네 근처에 골프장도 있어서 겸사겸사 잘 됐다고 하시더라고. 진짜 그래도 될까? 괜히 나중에 말 나오는 거 아니야? 넌 우리 부모님을 뭘로 보고 그래? 절대 그런 분들 아니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남친이 큰 소리를 치며 안심시켰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상견례 날이 다가왔고 부모님과 준비를 하고 약속 장소로 나갔는데요. 이동하던 중 엄마가 제게 물었어요. 상견례는 그냥 서울에서 해도 되는데 불편하게 해드린 거 아닌지 모르겠다. 나도 몇 번이나 말했는데 남친이 괜찮다고 그랬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아버님이 골프도 좋아하셔서 겸사겸사 오고 싶다고 했다잖아. 그래도 중간에서 해야 하는 게 아니었나 싶어. 근데 그쪽에서 식당을 어떻게 알고 예약을 한 거라니? 글쎄, 요즘은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오잖아. 그렇게 확인해 본 거 아닐까? 귀한 손님들이 멀리서 오시길래 우린 호텔 예약을 할까 했거든. 근데 예비사위가 미리 예약을 했다고 하니 그냥 알았다고 하긴 했는데 걱정이 돼서 그렇지.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그 사람이 알아서 잘했을 거야. 라며 제가 부모님을 안심시켰는데요. 아무래도 상견례 자리가 처음이었던지라 많이 긴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잠시 후 약속 시간보다 일찍 상견례 장소에 들어갔고 남친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한 15분쯤이 지났을 무렵 남친 가족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모습에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깍듯하게 인사를 했는데 남친 부모님의 옷차림이 눈에 들어왔고 저도 모르게 눈살을 찌푸리고 말았습니다. 두 분 다 세트로 맞춘 듯한 골프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잠시 복장을 설명하자면 예비 시아버지는 빨간색 골프 바지와 위에는 빳빳하게 옷깃을 세운 흰색 티를 입고 있었고 물론 신발은 골프화를 신은 모습이었어요. 순간 부모님 얼굴에서 오묘함과 궁금증이 같이 번지고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저도 상견례 자리는 처음이었지만 상견례 날 골프복을 입고 예비 사돈을 맞이하는 일이 맞는 것일까라는 심각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 남친 가족들이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시시덕거리고 있었기에 약간은 경망스러워 보일 지경이었어요. 그 모습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창피함이 솟구쳐 오르면서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마저 들었기에 제가 고개를 돌려 부모님을 번갈아 가며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눈이 마주친 부모님이 그저 어색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예비 시아버지가 목과 팔에 걸린 큼지막한 금목걸이와 금팔찌까지 눈에 들어왔는데 참 무겁겠구나라고 속으로 되뇌이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생각으로 머리가 지끈거려서 제가 양미간을 찌푸린 채 물을 한 모금 마시던 사이 예비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한테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족은 서울에서 나고 자라서 이런 아니 이런 동네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구경도 하고 골프도 칠 겸 겸사겸사 우리가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듣자니 사돈은 내내 여기서 지내셨다고 하던데 서울로 올라오면 얼마나 어지럽고 그러겠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도 일 때문에 자주 서울 올라가는걸요. 아빠가 웃으며 대꾸를 했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예비 시아버지가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상견례 자리를 알아보느라 엄청 조사를 해봤더니 워낙 작은 동네라 그런지 이런 레스토랑은 몇 개 있지도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국밥집에서 상견례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해서 이곳으로 예약을 잡았습니다. 여기가 이 동네에서는 그나마 인기가 많은 곳이라면서요. 아, 예. 여기가 꽤 유명하고 그래서 많이들 찾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내부 디자인도 영 시원찮고 음식이 맛있을런지 모르겠네요. 여기 음식은 아주 훌륭한 편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여기가 양식 전문점이라고 하는데 시골 분들이 이런 곳에 많이 와보신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이 동네에서는 워낙 유명한 곳이라 자주 와서 식사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최대한 예의를 갖춰 대화를 하고 있었지만 예비 시아버지의 말투에서 지방 사람이라 무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곧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고 말았는데요. 테이블에 세팅이 되어 있는 포크와 나이프 등을 보며 예비 시아버지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아니, 뭔 놈의 포크가 이리도 많아? 그때 우리가 갔던 그 레스토랑은
몇 개 없었잖아. 라고 말하다가는 멈칫하고는 우리 눈치를 보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여기 자주 와봤다고 했는데 그럼 이 포크랑 이런 거 사용법은 아시겠네요? 예? 아, 그게 바깥쪽부터 안쪽 메뉴가 나오는 순서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빠가 정중하게 안내를 하는 모습에 빈정이 상했던 것인지 예비 시아버지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여기 이것도 뭔지 아시는 겁니까? 아, 그 위쪽에 놓여있는 작은 나이프랑 스프는 디저트용입니다. 확실한 겁니까? 혹시 그냥 아는 척하는 거 아닙니까? 아마도 확실할 겁니다. 충분히 기분 나쁠 상황이었음에도 아빠 얼굴은 그저 평온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더욱 자존심이 상했던 것인지 예비 시아버지가 예비 신랑에게 물었어요. 저 말이 맞는 거냐? 넌 몇 번 먹어봤을 거 아니야? 나도 잘 모르죠. 우리가 잘 살게 된 지 몇 달이나 됐다고 그런 말을 하세요. 니들 데이트할 때 먹어봤을 거 아니야? 그동안 월급 타서 집에 생활비 보태느라 허덕였는데 이런 레스토랑을 어떻게 와봤겠어요? 예비 신랑 입에서 불만이 터져나왔는데요. 순간 예비 시어머니가 남친의 팔을 툭 하고 치며 노려보고 있었고 남친이 시무룩해져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부모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냅킨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뒤 식사 준비를 했는데요. 예비 시댁 가족들이 곁눈질로 부모님의 행동을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예비 시아버지가 금팔찌를 찬 팔을 계속 공중에 흔들어대며 말했어요. 목걸이도 그렇고 팔찌도 그렇고 습관이 돼서 차고 나왔더니 너무 무거워서 오늘은 좀 불편하긴 하네요. 너무 비싼 걸로 했나? 지금 다시 돌이켜봐도 그 자리에서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싶은 생각마저 들었는데요. 아마도 레스토랑 식사 예절을 잘 모른다는 것이 들통이 난 것에 대해 창피한 마음이 들어 우회적으로 돈이 많다는 것을 강조하여 만회를 하고자 했던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부모님은 상관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식사를 할 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잠시 후 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코스 요리가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종업원들이 기존에 사용했던 포크와 나이프를 수거해 갔는데요. 예비 시아버지가 짜증스레 말했어요. 아직 사용 중인데 왜 자꾸 가지고 가는 거요? 네? 이 포크랑 나이프 사용은 이미 끝나신 거 아닌가요? 라며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라봤고 예비 신랑이 급히 말렸습니다. 아버지, 그냥 두세요. 알아서 하는 거겠죠. 여기 다른 나이프랑 포크 많잖아요. 사용법이 다른가 보죠. 라는 말에 예비 시아버지 입이 대빨 나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님 표정이 말이 아니었지만 최대한 내색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후 아빠가 음식을 다 먹은 뒤 포크와 나이프를 한쪽으로 가지런히 놓자 예비 시아버지가 또다시 물었어요. 그건 왜 그렇게 놓는 겁니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예? 이게 코스 요리가 끝났다는 그런 표시로 이렇게 되면 직원들이 알아서 정리해주고 다른 코스 요리를 가져다 주거든요. 아니, 밥 한 끼 먹는데 뭐가 이렇게 복잡한 건지 이럴 줄 알았으면 다른 곳에 예약을 잡는 건데.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진 채 심기가 많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예비 시어머니가 포크와 나이프를 내려놓으며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시골 총구석이라 그런지 음식이 좀 그렇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서울에서 상견례를 할 걸 그랬나? 두 분은 여기 출신이라 음식 입맛에 잘 맞는가 봅니다. 아주 잘 드시네요. 예? 아, 네.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만. 입맛도 시골에 맞게 적응이 되신 모양이네요. 서울에서는 어마어마한 맛집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비교가 돼도 너무 되는 것 같네요. 그런가요? 그동안 자주 와서 음식을 먹어봤지만 오늘따라 스테이크가 더욱 맛있는 것 같은데 제 입맛에만 그런가 보네요. 엄마가 쑥스러운 듯 웃고 있었는데요. 엄마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날따라 음식이 더욱 맛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예비 시부모님은 내내 인상만 쓴 채 음식을 노려보다시피 했습니다. 그 바람에 상견례 자리는 냉기만 감돌고 있었는데요. 구겨진 자존심을 만회라도 할 모양으로 예비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비하 발언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우리가 잘 아는 호텔로 갔으면 우리가 다 알려줬을 텐데 이런 총구석으로 오는 게 아니었어.
서울은 레스토랑에서 음식 먹는 방법도 많이 간소해졌는데 시골이라 아직까지 옛날 방식을 그대로 하고 있나 봅니다. 이게 다 서울 사람들 흉내내느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내 어찌나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던지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님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 또한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지경이었으니까요. 잠시 후 억지로 식사가 끝났고 예비 시아버지가 큰 소리를 쳤어요. 음식값은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미 들어오면서 제가 계산했습니다. 예? 그게 정말입니까?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계산을 왜 한 겁니까? 예비 시아버지가 따지듯 물었기에 아빠가 당황한 채 말을 꺼냈어요. 멀리서 내려오셨는데 당연히 저희가 계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돈도 얼마 없을 텐데 오늘 너무 무리하셨네요. 라며 예비 시아버지가 대놓고 무시 발언을 했는데요. 순간 멀리서 누군가 다가오면서 부모님께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사장님, 사모님, 안녕하세요. 이사장, 잘 지냈는가? 그리고 그냥 형님이라고 부르라니까. 미리 말씀하시고 오셨으면 제가 잘 준비했을 텐데. 아니야, 아주 잘 먹었어. 오늘따라 스테이크가 연한 게 아주 맛이 있더구만. 제가 특별히 신경을 좀 쓰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게 은인이나 마찬가지신데 당연히 그래야죠. 근데 오늘 무슨 일로 오신 겁니까? 우리 딸 상견례 때문에 왔네. 다음에 차나 한잔 하자고. 라며 아빠가 자리를 뜨려고 했는데요. 레스토랑 사장이 허리 숙여 인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네, 들어가십시오. 그 모습에 예비 시아버지가 움찔한 채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왜 사돈한테 저러는 겁니까? 그게 아무래도 제가 이 동네 토박이다 보니까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 그러고 있거든요. 코로나 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사가 안 돼서 힘들어하는 가게들을 앞장서서 도와준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는 것 같습니다. 시골이라 그런 게 있나 보네요. 뭐 그렇다면 그런 거겠죠. 아빠가 씁쓸한 표정으로 억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으로 내려가자마자 예비 시아버지가 아빠를 잡아 끌더니 새로 샀다는 그랜저 앞으로 가서 신나서 자랑을 늘어놨습니다. 이게 요즘 새로 나온 그랜저 아니겠습니까? 현찰로 일십을 주고 하나 뽑았는데 풀 옵션이라 그런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곳에 내려와서 둘러보니 이런 좋은 차는 눈에 띄지도 않더라고요. 이래서 사람은 서울에 살아야 하는 겁니다. 라며 예비 시아버지가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는데요. 아빠 입술이 살짝 올라간 채 더 이상 대꾸를 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새 차인데 사고 나지 않게 운전 조심해서 올라가세요. 예, 우리는 이제 골프 치러 갈 생각입니다. 다음에는 꼭 서울에서 보시죠. 이런 허접한 곳 말고 저희가 근사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서울에 가도 따로 만나뵐 이유가 있을까 모르겠네요. 라며 비아냥거리는 예비 시아버지를 뒤로하고 아빠가 발길을 옮겼는데요. 멀리서 바라보고 있던 예비 시댁 가족들이 급히 쫓아와서 물었습니다. 아니 왜 이 차에 타는 겁니까? 혹시 상견례 한다고 비싼 돈 들여서 빌려온 겁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빌려오다니요. 이 차가 잘 나가는 연예인들만 탄다던 그 차 같은데 이 차에 왜 타냐 그 말인 거죠. 그야 이 차가 우리 차니까요. 예? 이 차가 사돈 차라고요? 몇 억씩 하는 이 차가요? 저기 우리 딸이랑 그쪽 아드님이 결혼을 한 것도 아닌데 사돈이라는 말은 어울리지가 않는 것 같네요. 그럼 조심해서 올라가시죠. 아빠가 차에 올라탔고 우리도 급히 차에 탔는데요. 예비 시댁 가족들이 넋을 놓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집에 들어가자마자 엄마가 말했어요. 너 이 결혼 안 할 거지? 아까 그 사람들 하는 거 너도 똑똑히 봤잖아. 어쩜 무식해도 그렇게 무식할 수가 있는 거니? 그러게. 전에 인사 갔을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오늘 나도 창피해서 혼났어. 어쩜 상견례 날 골프복을 입고 나타날 수가 있어. 내가 들어보니까 이제 스크린 골프 좀 다닌다고 그러던데 나도 깜짝 놀랐잖아. 암튼 너 당장 정리해. 내내 얼굴이 화끈거려서 혼났어.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사람들이랑 엮이려고 그래. 알았어. 나도 오늘 보고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 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남친에게 바로 헤어지자고 통보를 했습니다.
물론 남친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난리를 쳤고요. 며칠 후 남친이 회사 앞에 찾아와서 어쩔 수 없이 대화를 나눴는데요. 연주야, 너네 부모님 그 동네 유지, 아니 엄청 가쁘라며? 근데 왜 그런 말 안 했어? 그건 어떻게 알았어? 혹시 뒷조사라도 한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 레스토랑으로 다시 올라가서 사장한테 물어봤더니 지역에서 큰 사업을 하시는데 알아주는 유지라고 기뜸해줘서 알았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래? 아니지. 미리 말해줬음. 우리 부모님도 엄청 조심했을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은 그냥 촌사람인 줄 알고 그랬던 건데 진작에 말 좀 해주지 그랬어. 남친의 말에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헛웃음이 새어나오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에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에 헤어지자고 통보를 한 채 그곳을 나왔는데요. 남친은 못 헤어진다고 한동안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소개해준 회사 선배가 남친에게 경고를 날렸던 모양으로 얼마 뒤 조용해지긴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점심 식사를 한 뒤 전 남친을 소개해준 선배가 저를 따로 불러서 기가 막힌 말을 꺼냈어요. 나도 건너 듣긴 했는데 용준이네 지금 난리 났다고 하네. 왜요? 난리 날 게 뭐가 있어요? 그 재산을 할아버지께 물려받았다고 했잖아. 근데 아버지 형제들한테는 쉬쉬 한 채 빼돌린 모양이야.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럼 할아버지 돌아가신 걸 다른 친척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지. 집안이 완전 콩가루 집안이더라고. 가족들이 내내 영 끊고 살다시피 했다는데 그 할아버지랑도 연락을 안 하고 살았던 모양이야. 다만 용준이 아버지가 장남이라 할아버지 재산을 차지할 생각으로 몰래 연락을 하고 있었다나 봐. 근데 이제서야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알고 가족들이 유리분 반환 소송을 하고 난리도 아니란다. 와, 진짜 대단한 가족이네요. 더 웃긴 건 뭔 줄 알아? 용준이네 아버지 형제가 6남매란다. 네? 6남매요? 근데 전부 할아버지랑 연락을 안 하고 살았다고요? 그니까 완전 개차반 집구석이라는 거지. 문제는 그 6남매가 유리분 소송을 하게 되면 당연히 나눠줘야 한다나 봐. 할아버지가 돈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돈으로 차 사고 집도 사고 그런 모양인데 그거 다 토해내면 쥐뿔도 없을 텐데 참 한심하더라고. 선배가 기가 막히다는 듯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선배가 제게 몇 번이나 미안하다는 말을 했는데요. 그 인간 실체를 모르고 너한테 소개해줘서 진짜 미안했어. 내가 평생 갚으면서 살아갈게. 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와서 받았더니 전 남친 엄마가 만나고 싶다고 부탁을 했어요. 우리 아들이 널 못 잊고 있어서 그래. 그때 우리가 사돈 양반 두 분께 실수한 건 찾아뵙고 사과드릴 테니까 결혼 진행을 다시 하는 건 어떻겠니? 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물론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 뒤에도 모르는 전화로 몇 번이나 전화가 왔지만 일체 받지 않고 있었는데요. 만약 전 남친과 결혼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 끔찍하기만 했답니다. 며칠 전에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수십 통이 와 있는 것을 보며 문득 예전 일이 떠올라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